GBC 코리아 부사장이신 장명현 부사장께서 디지털 M&A 플랫폼 G맵에 대한 강연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코리아의 장명현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손에 안 들기로 한 것 같은데 들게 돼서 좀 어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술 발전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인류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고 이 전공을 기반으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간혹 나무는 보지만 숲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꽤 전 됐죠, 이제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반나절만이라도 지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줘도 아깝지 않다. 물론 의역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개발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GBC 코리아에서 처음 백서를 준비할 때에 많은 백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쓴 이더리움 백서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는 기술 백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철학 논문과 같은 굉장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 백서는 차세대 스마트 계약 및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백서에서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화폐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화폐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공해서 오픈소스 탈중앙 인터넷 초석을 마련했는데 이거의 핵심은 국경 없는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해서 많은 금융 소외계층들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결제 시스템과 의료, 연구 허브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죠? 리플의 CTO이면서 코파운더입니다. 제가 지금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분은 35년 전에 1988년도에 특허를 하나 냈어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다단계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특허가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천재들은 미래의 기술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혁신,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를 갖다 줬습니다.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가치 전달에 혁신적인 기술을 고안해내고 이걸 구현해서 개념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 이분은 패트릭 맥켄리인데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아주 옹호론자예요. 이런 얘기했죠. 자본의 민주화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저의 두 가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재정적 포용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관심 없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저는 이분과 미네소타에 있는 하원 의원 한 분과 국회에서 연설했던 얘기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고안한 가치 저장에, 가치 전달에 혁신적인 기술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리고 미래에 그게 얼만큼 클 수 있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규제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가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흥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배의 형평과 그리고 공정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은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자, 오른쪽의 그림은 공평하게 분배는 하지 않았지만은 세 명이 모두 다 목적을 달성하는, 만족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정한 분배입니다. 분배에는 자원의 분배, 기회의 분배, 개인 능력의 분배, 부의 분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도 분배에 대해서는 정의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배 이 얘기를 쉽게 하지만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분배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인식조사를 한 결과인데,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이 내부에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자산에 대한 불평등, 고용에 대한 불평등, 주거, 소득, 이런 부분이 아주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족 형성에 대한 불평등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오른쪽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10대에서 20대까지 젊은이들이 2020년 3월 이전에는 한 8% 정도가 투자를 하다가 그 이후에 급격히 28%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불평등,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출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때마침 등장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출현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분배와 기후의 불평등, 이거를 디지털 M&A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회는 공평하게, 분배는 공정하게 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개인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전의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는 바탕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은행이고요. 지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 금융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상호 호환성, 자산의 민주화, 신뢰성 증명, 분배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저희가 줌코를 통해서 폴리사인의 팀 키니 부의장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개념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상호 호환성, 인터오퍼러빌리티는 가상화폐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사실 비타릭 부테린은 상호 호환성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아주 중요한 블록체인이 아직도 서로가 이동할 수 없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양대 산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블록체인의 호환성도 중요하고 또 가상화폐의 호환성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분은 리얼티의 레미 제이콥슨 CEO인데 민주화하면은 좀 약간 뭐랄까 좌익같이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금융의 민주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분야가 그동안에 몇몇 아주 높은 분이나 또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를 이렇게 차단하고 독식하는 그런 형태로 많은 이득을 취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콘텐츠들이 누구나 받아볼 수 있고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이 부분이 바로 콘텐츠와 기율을 민주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가 이와 같이 탈중앙화된 그런 분산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을 민주화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나올 개념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플은 앞에서 설명했던 인터퍼러빌리티, 상호 호환성과 데모클래티제이션, 민주화, 이 두 개념을 적절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보완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가 바로 사실 그 리퀴디티 허브라고 하는 유동성 허브를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리퀴디티 허브가 굉장한, 저에게는 아주 엄청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보관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어떠한 쇼핑몰 또는 원스톱 마켓 이런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리플사가 제안한 리퀴디티 허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렛의 제너럴 매니저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쉽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원스톱 샵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툴을 리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그리스 신전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 신전에서 4가지 축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띄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모든 홀더들이 앞에 상호 호환성에서 가상화폐가 서로 호환이 되고, 그리고 호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게 쉽게 이제 스마트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신뢰성 증명입니다. Proof of Trust. 그래서 지갑과 커스터디가 신뢰성 증명된 그런 환경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분배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우리 UCX가 M&A 딜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면서 분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느 한 분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M&A 딜입니다. 그리고 M&A 딜 이후에 발생되는 많은 자산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그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와 같은 구조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성해 봤습니다. G맵은 글로벌하게 M&A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GAMP는 글로벌하게 자산을 매니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서로 유동성 풀과 가상 자산 풀로 서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는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자산 관리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프라이빗한 저희 G맵의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리퀴디티 허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리퀴디티 허브는 저희에게 굉장한 가능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퍼블릭 체인에서 저희가 원하는 가상자산의 이동과 그리고 결제,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리퀴디티 허브인 겁니다. 자본시장의 생태계 구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아까 멋있게 데빗을 소개해 주신 닥터 로리가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 자본시장의 생태계에는 지금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그리고 저희가 대상 M&A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상장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솔루션,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G맵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개인 투자가들은 G맵에서 프로젝트를 열람하고 어떤 걸 투자할지 선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곳에 기축통화인 UCX를 전송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 하단에 인수 대상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특수 목적법인이 이제 SPC인데, 그 SPC는 UCX를 플랫폼에서 모아진 UCX를 가지고 피아트 머니로 교환을 하고 대상 기업을 인수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인수된 주식을 예탁원에 예탁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G맵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G맵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좀 말씀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건 피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플랫폼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보통 일반적으로 M&A 딜을 레가시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매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간에 낀 중간자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플랫폼 안에서는 프로젝트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설계된 플랫폼에서 다수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딜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2달, 좀 길어지면 서너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이렇게 저희 맵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저희 플랫폼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지금 저희 G맵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M&A 딜을 할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와 그와 더불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급 정보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큰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던 그 상장사 M&A 딜에 일반인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눈여겨 바라본 것이 바로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입니다. 유동성 허브인데 저 부분은 전 세계에 어떤 누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분이나 이더리움을 가진 분이나 XRP를 가진 분이나 어떤 누구를든지 쉽게 리퀴디티 허브 안에서 UCX로 교환하고 그 교환된 UCX를 가지고 G맵의 인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 프로젝트에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이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의 특징이 플러그 앤 플레이, 가격 최적화, 그리고 자본의 필요성이 없는 초기 자금이 없어도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리퀴디티 허브 안에 저희 GBC의 UCX를 스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등가의 가치로 XRP를 저희 머니풀에다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인수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장사의 인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어디 있는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다 우리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 리플이 이 서비스를 스타트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테스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참여를 늘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가상화폐가 이미 3,000조가 넘었습니다. 이 자산 중에 일부라도 저희 플랫폼에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M&A 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M&A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집합 투자 방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한 명이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많은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한 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전문 경영인을 유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잉여 이익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한번 수식을 한번 바라볼까요? 가상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분모가 가상 자산의 총합이고 분자가 시그마 SI로 되어 있는데 분자는 상장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인수된 기업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 회사의 시총이 이제 더해지겠죠. 그래서 저 값은 계속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분모인 가상자산의 총합은 고정된 숫자죠. 예를 들어서 10억 개 이렇게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가치는 M&A 딜을 진행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자산 가치를 축적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층을 나누고 세대를 가르고 하는 표현이 들지도 몰라서 조심스럽지만은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불평등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지금 저는 아까 10대, 20대가 주식 투자를 급격히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저희 지맵 플랫폼에서 그 젊은이들이 적은 돈으로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특수한 투자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분배를 확실히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 지맵은 개발이 완성이 돼가지고 안드로이드와 iOS의 앱으로 지금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오른쪽 최상단에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배너 영역이 있고 우측으로 개인정보 영역이 있습니다. 로그인 전에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버튼이 보여지고 배너 바로 아래에는 프로젝트 목록이 있습니다. 로그인 전에는 진행 기간과 목표 달성액, 발표일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고 상세 보기 버튼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래로 UCX와 맵 소개 페이지로 링크 배너가 있고 뉴스와 공지사항 이벤트 메뉴의 최신 게시물을 보여줘 새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서비스 이해를 돕기 위해 맵 이용 안내와 GBC 소개 파트너사 페이지로 이동되는 링크 배너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전에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설명은 맵 이용 안내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입니다. 개인정보 영역의 참여 프로젝트 수와 지금 현재 나의 자산을 원화 가치로 환산해서
간략한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이후에는 프로젝트명이 공개되고 상세 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상세 화면입니다.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설명과 평점,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등 프로젝트 주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인수를 진행하는 SPC에 대한 정보와 SPC 대표의 프로필, 그리고 인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우측 참여하기 영역에서 참여하고 싶은 만큼의 UCX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참여 요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요청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니 나의 프로젝트 현황에서 참여한 부분의 프로젝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성공을 하여서 참여한 UCX 수량에 따라 UCC가 참여자에게 분배됐습니다. 분배받은 UCC 수량이 확인되고 UCC를 매도하려면 UCC 개인 거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UCC 개인 거래소입니다. 왼쪽 영역에는 현재 매도 신청된 UCC 목록들이 보여지고 매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에는 매도 주문창이 있고 매도 가능 수량이 보여집니다. 적용가 항목은 매도 시 적용되는 UCC 가격으로 UCC와 관련된 주식 종가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 오후 4시에 갱신됩니다. 매도 정보 입력 후 UCC 신청 내역에 동의한 후 거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금이 요청되면 이메일로 출금 안내 메일이 전송됩니다. 이외에도 로그인, 입금, 프로젝트 참여 등 맵에서 진행되는 주요 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알림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